이거부터 정리하고 갈 겁니다. 지난 수업까지 계속했던 것들, 피드백을 했던 이야기들, 지수하고 로그였고요. 마지막 상용 로그까지 배우면서 우리가 각종 성질들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로그라는 이야기를 배울 때 이 말 해드렸죠? 로그가 뭐라고?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그리고 그게 실수로서 정의되기 위해서는 미조건과 진수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맞나요? 자, 로그를 다시 정의해 드립니다. 이거 하고서 넘어갈 거야. 자, 이제 누군가 너한테 물어볼 거라고. 로그가 뭐니? 라고 하면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브이로그입니다. 혹시 이 말 듣고서 이해되시는 분 있어요? 네. 로그에서의 추가 성질, 마지막 성질이었습니다. A 로그 B에 C가 있습니다. 얘는요, C 로그 B에 A랑 같은 값입니다. 기억나세요? 자, 여러분들 교재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얘가 어디 써 있습니까? 교재 52페이지 네 번째에 써 있는 표현입니다. 증명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해드렸던 것 같고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빠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밑 A랑 지수에 있는 로그 진수 C랑 위치를 바꿔도 같은 값이요. 맞나요? 됐습니까? 사실 로그를 배우면서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성질이거든.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거야. 밑을 1이 아닌 양수로 바꾸는 방법이야. 자, 왜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답해 주셔야 돼요. 유이? 2 곱하기 2 몇이에요? 잘했습니다. 훌륭했죠? 자, 승현이 볼게요. 2 곱하기 3754 몇입니까? 7000. 계산할 수 있겠지요? 좀 느렸네요, 이 친구는. 28. 뭐래? 자, 다 갑니다. 아니요? 그럼 다시 기회 드립니다. 아이고야. 자, 계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안 됐죠? 아유, 많이 느리다. 야, 연산육 좀 해라. 후달 못하면 어떡하니? 됐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얘 계산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왜요? 수가 작으니까. 얘는요, 조금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요, 많이 어렵네요. 그럼 봐봐. 수를 좀 내가 큰 수를 써볼게. 됐지? 큰 수끼리 곱한 거 한번 더 볼게. 자, 봐봐. 연너 대답해 볼게요. 몇입니까? 승현이 이거 하는데도 버벅거리는데 너 이거 되게 빨리 겠다. 오, 됐죠? 얘는 왜 빨리 할 수 있지 근데? 이유가 뭐 때문이? 밑이 같아서 지수법칙. 맞아? 7의 14제곱 몇일까요? 졸라 크겠죠? 됐죠? 7의 21제곱 엄청 크겠지. 근데 우린 이 엄청나게 큰 수를 곱하는 걸 되게 빠르게 연산할 수 있음. 이유는 뭐 때문에? 밑이 같아서 지수법칙. 맞아?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승현이 다시 분발해봐. 좋아요. 응? 자. 몇입니까? 11. 아쉽다. 아쉽다. 됐어요? 아쉽습니다. 얘는 왜 빨리빨리 계산이 안 돼요? 밑이 다르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는 밑을 같게 만들면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그럼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됐습니까? 얘 밑 누구였어요?
A였지. 뭐로 바꿀 수 있다? C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얘 밑이 2였음. 여기는 밑이 몇이야? 5였죠. 그럼 여기서 생각. 5의 1제곱인 거지. 맞아? 밑이 5입니다. 얘는요. 5의 로그 2의 5랑 로그 2의 2랑 같은 값입니다. 맞을까요? 얘 1이잖아. 네. 그럼 이 5라는 수는 2의 로그 2의 5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납득이 돼? 그럼 다시요. 얘는요. 2의 34제곱에서 2의 로그 2의 5 제곱의 13제곱인 거지. 됐음? 정리합시다. 2의 몇 제곱? 34제곱 더하기 13 곱하기 로그 2의 5. 됐음? 됐어요? 됐어요? 아, 지수법칙 곱해서 13 곱하면 되잖아. 그리고 뭐야? 밑이 같으니까 더하면 되잖아. 끝! 계산했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 그런 얘기 아마 했을 거야, 수업하면서. 로그의 발견 이후로 천문학자들의 수명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농담이 있어요. 왜요? 이런 끈수들을 빠르게 연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로그는 사실 이겁니다. 밑을 1이 아닌 양수로 바꿀 수 있거든. 물론 우리가 수업하면서 시험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이렇게 밑을 1이 아닌 양수로 바꾼 경우가 많나요? 라고 하면 그러진 않을 수 있음. 하지만 누군가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로그가 뭡니까?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고요. 밑을 1이 아닌 양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됐어요? 알아들립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로그에서의 추가 성질, 마지막 추가 성질도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수함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네요. 지수함수입니다. 일단 다시 물어볼게요. 난 함수 나오면 항상 물어보거든. 함수가 뭐니? X를 넣었을 때 라고 말하면 안 돼요. X값 하나에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수 정의역 X에 대해서 정의역이라는 표현이 벌써 나와요? 네. 그 X값 하나하나가 Y값에 딱 하나씩만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계속 이 말뜻은 그냥 반복하시는 게 좋아. 되게 당연한 거거든.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면서 함수를 모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됨. 우리 미적분 원이라는 과목을 공부하실 때 미적분 원이라는 과목의 테마는 딱 하나야. 함수.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여러 가지 다항 함수에 대한 이야기거든.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함수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함수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함수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왔으니까요.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의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때 우리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응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대응에는 항상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 굳이 지금 함수 배우는 것도 아닌데 함수라는 말을 왜 씁니까? 라고 하면 일단 지수 함수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공통수학 2를 하면서 또 나오겠죠. 그럼 그때 함수 다룰 때는 대충 하고 넘어가겠네. 됐나요? 그래서 다시 함수가 누구니? 라고 하면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얘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기호로는요. 함수 펑션이죠. X에서 Y로 대응한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라고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려는 건 뭐냐면 지수 함수죠. 됐죠? 우리 지금까지 무슨 함수 배웠었니? 다항 함수 배웠죠. 1차 함수, 2차 함수. 또 그 함수를 구별할 때 식을 보면서 함수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대응 관계를 보면서 함수를 정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재혁이는 우리 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중에 하나죠. 집에 가면 아들이겠죠.
학교에 갔을 때는 공부 열심히 하는 우등생인 학생이죠. 그러니까 같은 애를 말하는데도 여러 가지 수식어로 붙을 수 있어. 어느 관점에 보냐에 따라서. 마찬가지 함수도 어떤 관점에 보냐에 따라서 같은 함수지만 이름을 다르게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잠깐 얘기했던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 얘네는 뭐냐면 대응관계를 보고 기준으로 정했을 때 함수야. 그때 나오는 종류야. 그 다음 지금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얘기했죠? 혹시 분수함수, 유리함수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무리함수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걔네들은 뭐야? 함수 관계식을 보고서 이름을 정한 거야. 그럼 여기는 지수함수는요? 마찬가지입니다. 함수 관계식을 보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왜 지수함수예요? 라고 하면 정의역 x가 함수식에서 지수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함수라고 하면 우리는 y는 a의 x제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변수 x가 어디 있어요? 지수자리에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몇 차 함수입니까? 몇 차인지 말할 수 있는 건 무슨 식일 때? 다항식일 때. 다항함수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항함수와는 다른 종류의 함수입니다. 됐어요? 됐음? 몇 차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야. 자, 다시요. 지수함수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이렇게 쓰는 걸 나는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그냥 기본적인 형태. y는 a의 x제곱. 자, 여기서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때 x에 오는 값은요. 실수 전체 다 올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x에 누굴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우린 지수의 확장 개념을 알고 있거든. 대신 중요한 게 있어. 밑에 오는 a는요. 0보다 큰 수가 와야 되고요. 1이 오면 안 됩니다. 자, 일단 0보다 큰 수가 와야 돼 라는 것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몇이죠? 4 그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몇이죠?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2의 2.5제곱은 양수니 음수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했어요? 지수를 확장했을 때 지수 자리에 분수 이상의 수들이 오면 됐습니까? 유리수 이상의 범위가 오면 밑이 항상 0보다 클 때만 보겠음. 됐어요? 정의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로그에서 밑 조건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맞나요? 그럼 지수 함수에서도 마찬가지. 이 밑 조건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0보다 큰 애만 와야 돼요. 하나 더. 1이 왔을 땐 보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뭐 때문일까? 미선아, 왜 1이 왔을 땐 안 보죠? 그런 함수 우리 뭐라고 불러요? 항등함수. 항등함수요? 상수함수. 누굴 넣어도 1이지. 맞아? 받아들일까? 상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려는 지수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과 특징을 갖고 있지 않거든. 그래서 그거는 빼고 말할게. 됐을까? 그러면 자,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닌 상황일 때 지수함수는 다음과 같이 기본 형태로 y는 a의 x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자리에 2 넣어보자. y는 2의 몇 제곱? x제곱. 됐죠? 자,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여기서 못 그린다고 하는 친구들, 아유, 안 해봐서 그런 거야. x에 0 넣어봐. 몇이야? 1, 0,1. 점찍 으면 되지 뭘. 1 넣으면 몇이야? 2 넣으면 3 넣으면 4 넣으면요. 찍을 수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바로 안 나오면 문제 있어요. 우리 열흘 가까이 피드백을 했는데 마이너스 2 넣으면요. 마 3 넣으면 그럼 마이너스 100 넣으면 뭐가 될까? 2에 마이너스 100제곱 되겠지 뭘. 됐음? 그럼 문제입니다. x에 0 넣으면 1 나오는 거 알아. 1 넣으면 2, 2 넣으면 4, 3 넣으면 8. 어떻게 돼? 올라가고 있죠. 됐습니까? 다시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 뭐야? 내려가고 있지. 점점점 작아지고 있지. 맞아? 작아지고 있는데 0이 나와요? 아니요. 안 나와요. 근데 왜 만났지? 안 나와요. 0은 안 나오는데 0이랑 계속 가까워지고 있을 겁니다. 계속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근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진 않아요. 이런 거 우린 무슨 선? 점근선. 됐음? 점근선. 점점 근접해지는 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일단 x에 올 수 있는 값 정의역이죠. 정의역 x는 누가 온다? 모든 실수. 다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때 나오는 치역. 함수값들. 대응에서 나오는 y값들을 치역이라고 불러요. 걔는 누가 온다? 0보다 큰 수만 옵니다. 됐죠? 1도 나왔고 여기 위에 2도 있을 거고 3도 있을 거고 뭐 10도 있고 100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선생님 2의 x제곱이 어떻게 100이 나와요? 어떻게 5가 나와요? 라고 하면 x는 누군데? 로그 2의 5라는 실수로 표현하면 되잖아. 받아들이?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속 갑니다. 세 번째.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누구? 0,1을 지납니다. 따라옴? 그 다음 마지막. 가까워지는 선이 보였죠. 누구? 점근선. 누군데요? x축 y가 몇일 때? 0일 때. 됐죠? 그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 얘 말고요.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그려보겠습니다. x에 0 넣어볼게요. 몇이야? 1 넣으면? 2 넣으면? 그럼 0,1 지나는 건 똑같은데 얘가 더 위로 올라가겠지. 맞아? 마이너스 1 넣으면? 아까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럼 얘가 더 작은 거잖아. 맞아? 그럼 얘보다 더 밑에 있겠네. 됐습니까? 아이고 야 됐어요? 마찬가지 x축이랑 만나요? 만나진 않습니다. 0 나오는 값도 보이진 않아. 납득이 돼? 시우 괜찮아요?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되겠네. 그럼 여기에 4가 오면 어떻게 될까? 더 올라갈 거고 더 내려갔겠지. 됐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네. 자, 일단 나는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상황 A가 1보다 클 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왜요? 얘가 편하니까요. 됐지요? 자, 그리고 나서 다른 경우도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이때 요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들 도형의 이동에서 평행이동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평행이동? 기억남?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X 대신 X-P를 대입하면 됩니다.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요. Y 대신 Y-Q를 대입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거? 그럼 대칭이동 공부한 적 있죠? 평행이동 다음 바로 대칭이동이잖아. X축의 대칭이동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Y의 부호를 바꾸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해줘. 나중에 기하 공부에서 공간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걔네도 거기서 대칭이동을 한단 말이야. X축 대칭하면 X 빼고 나머지 부호 바꾸는 거야. 됐음? X랑 Y 두 개밖에 없었잖아. X축 대칭하면 누구 부호 바꿔? Y 부호 바꾸는 거야. Y축 대칭하면 누구 부호 바꿔요? X 부호 바꾸는 거야. 이게 공간으로 넘어가면 왜 그러냐면 XY 평면에 대칭 이동한다고. 그럼 XY 빼고 누구? Z의 부호만 바꾸는 거야. 라고 나중에 넘어가요. 그래서 2학년 때 혹시 기하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금총고는 1학기 때 기하할 거고 보문총고는 2학기 때 기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하라는 과목이 상대평가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등급 따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다시요. 대칭이동 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여기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렸음. 맞나요? 내가 이 그래프를 y축에 대칭해 볼게. 누구의 보호 바꾸면 돼요? x보호 바꾸면 되겠지. 맞아? 자, y는 2의 x제곱을요. y축 대칭할 겁니다. 그럼 이때 식은 뭐로 바뀌어요? 2의 마이너스 x제곱. 맞아? 2분의 1의 x제곱. 맞니? 받아들일까? 다시요. 여기 두 번째 그려져 있던 그림.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역시 마찬가지 y축에 대칭해 볼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y는 3분의 1의 x제곱 되겠죠. 맞나요? 그럼 봐봐. 여기 2의 x제곱이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y축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음? 얘가 누군데? y는 2분의 1의 x제곱. 됐어요? 다시 y는 3x제곱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어요. 내가 얘를 y축에 대칭 이동할 겁니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나요? 얘가 누군데?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는 a가 1보다 클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밑이 1보다 클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밑이 3분의 1, 2분의 1. 다시 말해서 밑에 오는 a 값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네. 자, 밑이 1보다 큽니다. 올라가요, 내려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프 읽으실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순서랑 상관없이. 자,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나는 1, 2, 3부터 썼잖아. 하지만 너네는 3, 2, 1로 읽죠? 맞나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래프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봅니다.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럼 우리 무슨 함수? 증가함수. 됐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보겠습니다. 올라가요, 내려가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 됐죠? 하지만 정의역, 치역,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과 점근선은 동일합니다. 끝.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 있을 때 그래프 두 개를 한번 관찰해 봤어요. 이제 뭐 할까 또? 평행 이동하겠죠.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맞아요? 그래서 고식까지 한번 옆에다가 간단하게 써드리고 넘어갑니다. y는 a x-p 플러스 q. 다음 기본형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p만큼, y축으로 얼만큼, q만큼 평행 이동했음. 그럼 뭐 하면 돼? 그래프 들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p만큼, 위쪽 아래쪽으로 q만큼 적당히 이동하면 되겠죠? 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를 처음 그릴 때 점 찍으면서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그래프들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점 찍으세요. 그래서 그림을 이쁘게 그려놓은 게 78페이지에 왼쪽에 보시면 밑 A가 1보다 크면 올라가는 식으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는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오른쪽 넘어가서 81페이지로 가시면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해져 있을 겁니다. 정의역, 치역, 지나는 점. 됐나요? 그리고 x랑 y가 한 쌍씩만 작아지는 1대1 함수구나 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자,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82, 8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이야기. 나는 여러분들한테 x축이 아닌 y축에 대한 대칭이동만 말씀을 드렸네요. x축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y의 부호 반대로 바꾼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y 부호 반대로 바꿔서 쓰시고 그때 그래프 그려주시고 원점 대칭하면요. x, y 부호 다 바꾸면 되겠죠. 네, 역시 마찬가지 그래프 그려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성질들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요 정도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 풀러가 볼게요. 뒤로 갑니다. 교재 88페이지. 잠깐 타임. 뭐 그냥 가볍게 연습하려고 낸 거야. 그냥 눈으로 보시라고. 자, 지수함수인 거 기억은요? 지수함수 맞아요? 니은은요? 디귿은요? 몇 차? 몇 차인지 말했네. 다항함수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무슨 함수? 상수함수입니다. 상수로 써져 있네요. 그래서 상수함수. 치역이 한 개만 있을 때 무슨 함수? 지수함수 맞아요 이거? a의 x제곱꼴이에요? 분의 1이잖아. 네. 2분의 1의 x제곱이죠.
됐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수함수 맞습니다. 자, 헷갈리지 마시고 보시겠습니다. 2번입니다. 지수함수입니다. 기억 맞아요? 니은은요? 아, 틀렸습니다. 왜요? 네, 치역 y는요 0보다 큰 애들입니다. 0도 안 나옴. 됐어? x에 누굴 넣어도 0 안 나와요. 0보다 큰 수들만 나옵니다. 디귿 맞아요? 네, x축이죠. 자, 1,5 지납니까? 넣으면 되겠죠? 네, 지나네요. x가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합니까? 자, x가 증가하면 이라는 말은 좌표 평면에서 x 값 오른쪽으로 갈 때. 됐죠? 그때 y 값 감소한다는 얘기 밑으로 가니라는 표현이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내가 관찰할 때 이 함수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증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면 감소. 됐나요? 그럼 다시요. OXY 그래프 그려봅니다. 야호. 됐죠? 증가요? 감소해요? 증가합니다. 넘어가요. 4번입니다. 자, 최대와 최소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값 누구? 25분의 1. 최대는요? 어떻게 구했어요? 넣었습니다. 왜요? 증가함수니까요. 증가함수니까요. 됐죠? 증가함수니까요.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도 커질 거니까요. 됐습니다. 2번입니다. 최대값 누굽니까? 최대값 몇입니까? 최소값은요? 됐죠? 얘는요, 밑이 누군데요? 자, 4의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맞아요. 얘는요, 4분의 1의 x제곱이죠. 밑이 누굽니까?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밑이라고 말할 때는 x의 밑에 있는 값을 말해. 됐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밑 누구니? 4요 라고 말하시면 조금 곤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시 이왕이면 밑이라고 말할 때는 x로 바꿔놓고 그 순수하게 x 밑에 있는 값을 말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좀 복잡하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땐 이렇게 말해주자. 괜찮을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표 문제 바로 가자. 갑시다. 자, 대표 문제 바로 갑니다. 첫 번째 문제. 자, 문제 보시면요.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나왔습니다. 무슨 함수입니까? 무슨 함수? 지수함수. 지수함수. 밑이 누굽니까? a분의 1이네요. 맞아? a분의 1이네. 근데 문제는 a는 어떤 수래?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입니다. 다시요. 내가 이 함수 그래프를 관찰했습니다. y는 a분의 1의 x제곱이야. 그럼 이때 이 지수함수 밑이 누구였어? a분의 1이죠. 맞아? 근데 a의 범위를 알고 있음?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의 역수가 미친 거지. 맞아? 그럼 이때 밑은 1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받아들입니까? 아닌데요. a분의 1이니까 0하고 1 사이인데 아닙니다. a가 0하고 1 사이인데 역수야. a가 2분의 1이면 역수야. 2가 미친 거야. a가 3분의 1이면 역수 3이 미친 거야. 됐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큽니다. 증가요? 감소해요? 증가하겠네. 그럼 이 그래프는 내가 정확하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좌표 표면에 그래프 그려보면 기본형 그래프네요. 야, 올라가겠지 뭘. 됐습니까? 얘기해 봅시다. 기억 맞습니까? 네? 니은 맞습니까?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a 값이 크면 클수록 다음 그래프는 x축에 가까워진다. y축에 미안합니다. y축에 가까워진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어렵구나. 그럼 이렇게 하세요. a 값을 두 개 설정합시다. 첫 번째 a 값. a가 4분의 1일 때. 됐죠? 두 번째 a 값. a가 몇일 때? 2분의 1일 때. 됐죠? 그럼 4분의 1이 큰 수예요? 2분의 1이 큰 수예요? 2분의 1이요. 그럼 a가 4분의 1이었다면
y는 4의 x제곱 그래프. 됐습니까? a가 2분의 1이었다면 y는 2의 x제곱 그래프. 됐나요? 그럼 2의 x제곱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그렸다고 쳐보자. 4의 x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맞아? 그럼 y축이랑 가까운 건 누군데? a가 4분의 1일 때네요. 됐습니까? 그럼 결론, a 값이 클수록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작을수록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해서 니은 같은 문제 얘기했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숫자 넣어보고서 그려봐. 우리 그 정도 그림은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편하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디귿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무슨 뜻인데 이게? 뭐라고요? x값이 커지면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도 커지고 있니라는 뜻이죠. 증가함수니라는 표현이네요. 맞습니까? 옆에다 써주세요. 증가함수 표현입니다. 증가함수니 하고 물어본 거야.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커지니 라는 표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올바른 표현. 넘어갑니다. 대표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대표 문제 2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자, 문제 보시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직선 y는 마이너스 2가 이 그래프의 점근선이라고 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좋죠. 이때 a, b 값을 구해야 되겠네. 맞나요? 자, 일단 볼게요. 지수함수 맞죠? 밑이 누굽니까? 3분의 1이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첫 번째, 기본형 그래프. 바로 쪼개볼게. 기본형 그래프. y는 3분의 1의 x제곱. 됐죠? 자, 여기서 기본형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고 기본형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름이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이런 옵션들 추가 안 하시면 돼. 여기 봤더니 빼기 a 보이네? 더하기 b 보이네요. 이거 뭐 하면? 지우면 기본형. 됐죠? 3분의 1의 x제곱. 따라와요? 근데 우리는 이 그래프 x 대신에 지금 누구 대입해놨어? x-a를 대입했죠. 그 말은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a만큼 평행 이동했고 뒤에 플러스 b가 붙었네요. y축으로 얼만큼? b만큼 이동했다는 얘기겠지. 받아들임?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거 했잖아. x는 부호 반대고 y는 지부호 그대로 간대. 왜? 원래 왼쪽에서 부호 반대였는데 넘어왔거든. 됐습니까? 됐어? 괜찮을까? 자, 그래서 다시요. 우리는 다음 기본 그래프를 그린 다음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이동해서 이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자, 좌표 평면을 조금 더 확장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죠. 그럼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는 기본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야 돼. 맞나요? 점근선 y가 몇일 때? 0일 때. 얘가 계속 0이랑 가까워지지만 0은 안 나왔거든.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 y가 0일 때로서 그림을 그렸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이 그림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하겠지? y축으로 얼마큼 이동하겠지? 그래서 뭐가 됐다? 이 그림이 됐다인 거잖아. 이 그림이 됐죠? 이 그림이 된 거잖아. 그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처음에 있었어. 왼쪽 오른쪽 얼마큼 가는지 나도 몰라. 대신 밑으로 얼마큼 내렸다. 얼만큼? 이만큼. 그럼 b가 몇이다? 밑으로 이만큼 내렸잖아. b가 몇이다? 아, 밑으로 이만큼 내렸잖아. b가 몇이다? 마이너스 2였겠다. 따라옵니까? 그럼 내가 b값을 확실하게 알고 있겠네. 그럼 문제에서 준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y는 3분의 1의 x-a제곱 빼기 2가 되겠죠? 자, 밑으로 내린 것까지 내가 알겠음. 그럼 좌우로 얼마큼 이동했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정보를 하나 더 줬습니다. 누구요? 1,0. x에 1 넣으면 y 0 나오네요. 지나는 점 보입니다. 맞아요? 그럼 x에 1 넣으면 y값 0 나와야 돼요. 0은요. 3분의 1에 1-a 빼기 2랑 같죠? 됐습니까? 다시요. 3분의 1에 1-a 제곱이 2가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A값 누군지 말할 수 있어요?
내 1-a는 로그 3분의 1의 2거든. 됐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a값 말할 필요가 없네요. 이유는 뭐 때문에? 3의 a제곱이 궁금한 거니까. 맞아? 맞아? 자,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정리합니다. 3분의 1의 1-a 제곱은요. 아씨, 어디다 정리해야 돼?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a 제곱. 그게 2인 거야. 괜찮아요? 다시요. 3분의 1 곱하기 a래. 3의 a 제곱이 2인 거야. 괜찮아요? 다시요. 3분의 1의 마이너스 1의 a 제곱입니다. 됐죠?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역수죠? 3의 a제곱. 괜찮아요? 그럼 다시요. 3의 a제곱은 몇이었다? 6이었다. 됐죠? 대입해주세요. 답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수 연습했던 것들 계속 여기서 활용하고 쓸 겁니다.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가요. 대표 문제 3번입니다. 에이, 그래프 그리래요. 뭐가 씌워져 있음? 절대값 어떻게 그리지? 네? 양수요? 나눠서요? 뭘 나눠요? 구간을 나누네요. 구간을 나누네요.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도 구간을 나눠서 얘기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구간 나누기 전에 이것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것부터 그리자. y는 fx. 뭔데요? 2의 x제곱이죠? 밑이 누굽니까? 1보다 커요, 작아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그럼 증가하는 치수함수 그래프 그립니다. 야후, 됐죠? 그렸음. 끝. 자, 두 번째.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얘기를 해볼게요. y는 fx-2를 그리겠습니다. 맞나요? 이거 뭐 한 거야? 2의 x제곱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럼 밑으로 몇 칸? 2칸 내리면 되는 거지. 그럼 내 눈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라고 하면 좌표 표면에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린 다음 얘를 밑으로 2칸 내릴 겁니다. 그럼 정근선 y는 0이었는데 정근선 y는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2로 바뀌겠죠. 그래서 힘들어. 그리겠습니다. 됐지요? 자,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아니었잖아. 우린 여기다가 모두 해야 돼. 다시. 전체의 절대값 씌워야 됐죠. 다시요. 전체의 절대값 씌워야 됐지. 일단 이 문제부터 볼게요. 전체의 절대값 씌웠습니다. 뭐 하면 돼요? x축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죠. 야, 이 부분이 뭐가 돼? x축의 대칭해서 올라가야 돼. 됐음? 그럼 올라갈 때 x축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그림이 다 대칭해서 올라가는 거야. 괜찮아? 졸면 안 돼요. 그럼 봐봐. 올라갑니다. 아이고. 올라갑니다. 야호. 됐어요? 됐음? 안 끝났어요. 누구. 정근선도 같이 올라와야지. 정근선도 같이 올라와야지. 몇으로? 2로. 됐습니까? 해서 그래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 아래 부분은 지우겠죠? 됐습니까? 됐을까요? 하나 더. 너 혹시 이 점 좌표 누군지 알아요? x축과 만나는 점? 됐습니까? 1 넣으면 0 나오잖아요. 왜? 1 넣으면 0 나오잖아.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갑니다. 다시요. 이번엔 무슨 함수? x의 절대값 씌워놨죠. 자, 그럼 봐봐. 다시 요거 갖고 와서 연습해야지. 야? 다시 봅니다. 우리는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됐죠? 자, 문제선 뭐 했어요? x의 절대값 씌운 그래프 그리라고 했지. 그럼 우리는 y는 2의
절대값 x. 이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죠. 받아들입니까? 어머, 절대값이 있네? 그럼 뭐 해줘야 돼? 구간 나눠야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의 몇 제곱? x제곱. x가 0보다 작으면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됐어요? 하나 더. 2의 마이너스 x제곱 2분의 1의 x제곱. 하나 더.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 에블럽. x제곱가 반대잖아. 무슨 관계? y축 대칭 관계. 맞아? 그럼 너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냥 그릴 때가 있을 거야. 맞아? 하나 더. 이 그래프를 y축의 대칭 이동한 그래프로 그릴 때도 있을 거야. 언제? 0보다 크면 그냥 그리고 0보다 작으면 대칭 이동해서 그리라고. 맞아요? 그러면 자, 2의 x제곱 그래프 그려놨습니다. 그럼 여기다 하나 더 그릴게요. 그냥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아요? 자, 0보다 클 때는 이거 말하려면. 그럼 0보다 크다는 건 y축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서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관찰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요거 빨간 선은 지워야 되겠지? 됐음? x가 0보다 작을 때죠. y축 왼쪽 오른쪽? 왼쪽. x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누구 그래프? 2분의 1 x제곱 그래프 그리려면. 그럼 2의 x제곱 그래프는 지워야겠죠. 뿅. 그렸습니다. 됐어요? 끝. 나중에 잘 잘라서 그리세요. 넘어갑니다. 대표 문제 4번입니다. 아, 이거 그래프 아니야. 해봐. 아니야, 해봐. 아, 질문이 나올 것 같은 문제가 있는데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문제를 풀어오고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갑니다. 다시 문제 보시면요. 곡선이 있습니다. 2분의 3의 x제곱, 2분의 3의 x 플러스 2제곱. 잠깐만. 이 둘 보세요. 둘 다 지수함수 맞지? 네. 밑이 똑같죠? 밑이 똑같죠? 네. 밑이 똑같죠? 2분의 3의 몇 제곱? 2분의 3의 몇 제곱? 똑같지 않아요? 네. 왜요? 그래서 x 밑에 누가 써 있는데요? 지수가 x일 때 밑이 누군데요? 그럼 6의 x제곱이에요? 다시요. 내가 물어본 게 뭐였죠? 밑이었죠. 자, 그럼 얘기해 보겠습니다. 4 곱하기 3의 7제곱이, 3의 x제곱이 있습니다. x의 1는값, 2는값, 3는값 말할 수 있죠. 지수함수 맞습니까? 밑 누굽니까? 3이요. 맞아? 여기 선생님 앞에 4가 있잖아요. 이 말 할 거죠? 맞아요? 로그가 뭐였지? 밑을 1이 아닌 양수로 바꿀 수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이 4라는 수를 밑이 3인 양수로 바꿀 수 있을까? 로그를 이용하면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4는요. 로그 3의 3과 같습니다. 그럼 얘는요. 3의 로그 3의 4와 같습니다. 그럼 얘는요. 3의 로그 3의 4제곱 곱하기 3의 x제곱과 같습니다. 얘는요. 3의 몇 제곱? x 플러스 로그 3의 4제곱이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얘 밑 몇입니까? 3이요. 됐음? 왜 밑이 3인 지수함수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로그 3의 4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됐나요? 괜찮겠어요? 그래서 x 아래에 있는 게 밑인 거야. 쟤는 뭔데? 평행이동 표현이야. 받아들여요? 그럼 밑이 3인 거, 밑이 2분의 3인 거 동의하시겠어요? 납득이 잘 안 돼요? 밑이 몇이에요? 그걸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 볼게요. 불러보세요. 시작. 제곱 되겠죠? 그럼 얘는 밑이 누구인? 2분의 3인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이 지수함수의 밑은 누구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괜찮을까요?
동의하실까요,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 실수배로 나와도 우리는 밑이 누구라고? 3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정리합니다. 다시 갈게요. 다시 갑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문제. 밑이 2분의 3, 밑이 2분의 3. 근데 둘이 무슨 관계? 평행이동 관계. x축을 얼만큼? 다음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얘가 나오는 거지. 네.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하면 얘가 나오는 거지. 맞아? 네. 그럼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계속 겹치는 거지. 맞아? 그럼 문제에서 뭐 물어봤니? 넓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구나. 그럼 여기서 네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요. 여기요. 요 길이 몇입니까? 2입니다. 맞아요? 네. 왜? 아, 여기 있는 점으로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점만 그런 게 아니라 요 바로 밑에 있는 요 점도 x축의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x축과 평행하게 왼쪽으로 쭉 이만큼 가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약간 한 점을 콩 잡아서 왼쪽으로 이만큼 쭉 밀어 제끼면 얘가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이 점도 왼쪽으로 이만큼 쫙 밀어 제끼면 얘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 이런 선이 몇 개 있을까? 무수히 많이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선을 망치로 퐁 때리면 또로로로록 정리되겠죠? 됐나요? 됐습니까? 또로로로록 정리되겠네. 무슨 사각형 될까? 직사각형. 가로가 몇이고 2, 세로가 몇이고. 됐네요. 넓이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거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럼 보조선 긋습니다. 보조선 긋습니다. 됐죠? 자, 뭐 똑같아요. 별거 아니야. 이 얘기야. 요 부분 색칠해 볼게. 요 부분. 여기. 요거. 요 넓이. 요 넓이. 이 넓이랑 요 넓이가 동일합니다. 됐을까요? 다시요.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동일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못 구해요. 지금처럼 평행이동 표현이 나왔으니까 왼쪽으로 다 이만큼 간 거네? 그대로 다시 일자로 세우면 되겠네? 하시면 돼요.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요. 96페이지입니다. 대표 문제 5번. 자, 보세요. 소영아, 많이 힘드니? 그러면 힘내. 많이 힘내. 알았지? 자, 봅니다. 그래프. 자, 문제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 대소를 비교해 주세요. 2에 2분의 3승,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 세제곱근 16이죠. 일단 대소를 비교하니까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찾아봐야 되겠네요. 둘이 뭐 하면 될까?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는 항상 빼는 겁니다. 그냥 대소를 비교하라고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재보라고요? 까짓거 재보면 돼. 빼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근데 여기서 문제를 보시면 자, 지수 몇입니까? 2. 여기는요. 2분의 2라고 할 수 있죠. 얘는요. 2라고 할 수 있잖아. 맞아? 2의 거듭제곱 표현이잖아요. 받아들임? 네. 그러면 다시 우리는 밑을 갖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2의 2분의 3제곱. 2의 몇 제곱? 이제 왜 맞잖아요. 2의 몇 제곱? 3분의 4. 됐죠? 그럼 여기서 빼볼게요. 야, 너 얘에서 얘 빼봐. 계산대 안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 그 배경은 여기 있습니다. y는
2의 x제곱. 밑이 2인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게요. 됐죠? 자, 다시 와야 돼. 밑이 2인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겁니다. 밑이 2예요.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커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해요. 점근선 있어요? 누구요? y는 0, x축이요. 항상 지나는 점이 있을걸요? x에 0 내면 몇 나와요? 1. 0,1 항상 지나는 치수함수입니다.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겠지 뭐 증가하게. 됐음? 그럼 여기 x자리에다가 2는 값, x에다가 2분의 3는 값, x에다가 3분의 4는 값 비교하는 거지? 맞아? 그럼 x의 2는 값 여기 나왔겠네. 이 y좌표만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2분의 3은 2보다 작잖아. 그럼 2분의 3는 값 여기 y좌표만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이죠. 3분의 4는요. 3분의 4는 일단 2보다 작은 건 맞지? 네. 그럼 2분의 3하고 3분의 4 중에 누가 더 클까? 2분의 4. 그럼 3분의 4가 제일 작은 거야? 하지만 0보다 크니까 이런 데 있겠죠? 네. 끝. 가장 큰 값 누구? 2. 됐죠?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됐네요. 그래서 대소를 비교해 주세요. 뭐야? 망했다. 대소를 비교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이씨. 2의 제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2의 2분의 3제곱. 그 다음 2의 3분의 4제곱. 순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끝. 답입니다. 뭐야? 잠깐만요. 그림과 왜 그래? 자, 그림과 같은 세 지수함수가 있고요. A랑 B랑 C, D 그리고 1의 대소를 비교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제일 큰 애가 누굴까? 어떻게 알아? 증가함수. 밑이 C인 지수함수인데 증가하네요. 그럼 C는 1보다 어떤 수? 큰 수. 큰 수. 그럼 A하고 B는요? 1보다 작은 0과 1 사이겠죠? 됐죠? 0과 1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A가 큰 수야, B가 큰 수야? A가 커요, B가 커요? 확실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씩 헷갈릴 거야. 이게 한 번씩 헷갈릴 거거든. 그래서 봐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A와 B 모두 0하고 1 사이야. 그럼 잘 이해해 주시기만 하면 돼. 그럼 첫 번째 2분의 1의 x제곱이랑 4분의 1의 x제곱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돼. 됐죠? 어떻게 해요? 2분의 1의 x제곱이요. 자, 봐봐.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나와? 2 나와. 됐지? 그렸어? 그럼 4분의 1 x제곱 그려볼게요. x에다 마이너스 넣으면 몇 나와? 그럼 얘보다 높은데 여기 4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 내려가면서 0,1 지나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음? 그럼 다시 볼게. 4분의 1하고 2분의 1 중에 파란색 위에 있는 애가 누구야? 4분의 1이네. 그럼 4분의 1이 큰 수야? 2분의 1이 큰 수야? 2분의 1. 그럼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A. 그러네요. 됐죠? 이게 또 역수관계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한번 눈으로 보시고 숫자 넣어서도 계산해 주시고 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잠깐만 쉬었다. 대표 문제 6번 보세요. 자, 대표 문제 6번에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에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보세요. 봤죠? 봤죠? 아우, 어렵게 생겼다. 그쵸? 자, 정리합시다. 2에 x 더하기 1승, x 더하기 1제곱이죠? 얘는 2의 x제곱이랑 2를 곱하면 되죠? 그 다음 3의 1제곱에서 3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면 되죠? 그럼 다시요. 둘이 곱하면 몇이지? 6이네요.
6 곱하기 2의 x제곱이랑 3분의 1의 x제곱인 거죠? 그럼 얘는요, 6 곱하기 3분의 2의 x제곱인 거죠? 자, x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3분의 2가 써 있죠? 맞아요? 그럼 이 그래프는 밑이 몇인? 3분의 2인 지수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적당히 이동했겠죠? 맞아요? 왜? 6은요, 밑이 3분의 2인 거듭제곱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맞나요? 굳이 바꾸지 않겠습니다. 귀찮으니까. 됐음? 그럼 결론. 밑이 몇인? 3분의 2인. 다시 말하면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지수함수입니다.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맞아? 근데 우리는 x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에서부터 4까지 관찰하기로 했어요. 감소함수입니다. x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수 누구? x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수 누구? 4가 오면 다음 함수의 최대값이 나올까요? 최소값이 나올까요? 최소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최소값 x가 몇일 때? 4일 때 6 곱하기 3분의 2의 4제곱. 이게 최소값. 그럼 최대값은요? x에 누구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합시다. 답입니다. 됐죠? 아우, 그럼 다시 넘어가서 뒤로 갑니다. 대표 문제 7번. 쭉 가요. 다 숙제니까요. 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이번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함수의 최소값이 b인데요. x가 몇일 때? a일 때 최소값이 b가 나온대요. 됐죠? 자, 함수 좀 보겠습니다. 무슨 함수죠? 무슨 함수? 지수함수. 변수 자리에 x가, 지수 자리에 x가 변수가 있네요. 지수함수. 밑이 누굽니까? 2네요. 2에 몇 제곱 써 있는 거죠. 맞아요. 밑이 2입니다.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럼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럼 이때 지수에 있는 값이 클수록 다음 함수의 값은 커지겠습니다. 맞나요? 지수의 값이 작아질수록 다음 함수의 값도 작아지겠습니다.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 뭐가 라고 했죠? x가 몇일 때 최소값이 누구니? 라고 물어봤지. 그럼 나는 최소값이 필요한 상황이네. 그럼 최소값이 오려면 이 값이 가장 작아지려면 지수에 어떤 애가 왔을 때? 가장 작은 애가 왔을 때를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수에 있는 값을 다시 봅니다. 뭐가 써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고 써져 있죠? 몇 차?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꼭지점에 x좌표 누굽니까? x가 2일 때 가장 지수의 작은 값이 올 거고 그것을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 값이 최소가 되겠네요. 따라와. 그러면 x가 몇일 때? a가 2겠네요. x가 2일 때. 자, 2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지수에 오는 값 누구예요? 마이너스 2가 오죠? 그럼 결론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게 최소값이겠네요. 끝. 됐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번도 마찬가지. x의 범위가 주어졌음.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가 궁금한 상황이야. 밑이 몇입니까? 3이죠. 1보다 크지? 네. 증가함수죠. 예. 그럼 지수의 큰 값이 오면 최대값 나오는 거지 뭐. 지수의 작은 애 오면 최소값 나오는 거지 뭐. 그럼 지수에 있는 다음 값을 보겠습니다. 누군데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 x의 범위 어디서부터? 2부터 5까지 잘라볼 거야. 그럼 x에 누구 넣었을 때 지수의 가장 큰 값이 오는지 확인하고 걔를 대입하면 함수의 최대값. 됐죠? x에 누구 넣어야 지수의 가장 작은 애가 오는지 확인해 주시고 걔를 대입해서 3의 몇 제곱 하면 이게 함수의 최소값. 됐나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8번.
너무 신난다. 진도 나가니까. 맨날 진도만 나갔으면 좋겠어. 8번입니다. 자, 갑니다. x의 범위가 0하고 2분의 3 사이에 있을 때 다음 함수는요. x가 알파일 때 최대값 베타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알파는 누구? 베타는 누굴까요? 이제 뭐 구할? 최대값 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자, 방금까지 했던 최대최소 문제와 지금 여기 있는 최대최소 문제는 결이 완전 달라요. 결이 완전 다릅니다. 결이 완전 다릅니다. 봐. 앞에서 했던 건 뽕뽕. 미칠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구나. 지수에 제일 큰 놈 넣어야지. 그럼 최대값. 제일 작은 애 넣어야지. 그러면 최소값. 맞아? 근데 얘는요. 뿅뿅. 지수함수에서 지수함수를 빼고 5를 더했네. 맞아? 앞만 봐도 앞에 거랑 좀 다르게 불편하게 생겼어. 아까는 밑이 몇인 지수함수 하나만 보면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뭔가 좀 불편하게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느끼고 있는 이렇게 나오면 꼭 이걸 하는구나. 이게 보이면 꼭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왜? 귀찮으니까. 뭔데요? 치환. 말 안 해줘. 얘기 안 할 거임. 기본값이거든. 같은 게 반복되면 치환한다. 맞아요? 자, 8번 문제 별표 좀 쳐주세요. 그냥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문제를 풀려고 봤는데 어머 같은 게 반복되네? 치환해야지. 지우야, 같은 거 반복돼? 반복돼? 안 보여? 안 돼. 보여야 돼. 반복돼. 16의 x제곱 보여요? 예. 16은 4의? 제곱. 그럼 4의 제곱의 x제곱이잖아. 다시 말하면 4의 2x제곱이잖아. 다시 말하면 4의 x제곱의 제곱이잖아. 맞아? 누가 보여? 4의 x제곱이 반복되는 게 보여. 그럼 여기서 어머 4의 x제곱이 반복되네? 이거 t라는 문자로 치환해야지. 따라옵니까? 예.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랑 결이 다른 이유는 얘는 같은 게 반복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치환해서 문제 풀래. 그리고 나서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원아? t는 어떤 애가 올 수 있나요? 왜요? 너 대사 한번 했구나. 대사 한번 했죠? 저 처음이에요? 아니야, 너 했어. 했어. t는 0보다 큰 수가 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붙인 거야. 다시 나는 지금 4의 x제곱을 t라는 문자로 치환할 거야. 왜? 반복되니까. 그럼 x에다가 1 넣으면 t가 누구, 2 넣으면 t가 누구, 마이너스 1 넣으면 t가 누구 말할 수 있는 거 아님? 그럼 이때 t에 못 오는 값이 있다고. 누구? 0보다 작거나 같은 값 뭐다? 왜? 얘 자체가 뭔데? 치수함수잖아. t축, x축. 맞아? 밑이 1보다 큰 치수함수 그래프. x에 누굴 때려 넣어도 t가 0보다 큰 애들만 나온다고. 받아들임? 이것 때문에 별표 친 거예요. 치환하면 꼭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엄한 답을 찾지 않습니다. 따라올까요? 자, 그럼 갑니다. 4x제곱을 t라고 치환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준 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y는 t제곱 빼기 4t 플러스 5. 어때요? 좋아요? 괜찮아요?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입니다. t에다 누구 넣었을 때 y 값이 나오는지 찾아볼 수 있겠죠? 네. 이 중에 우리 뭐 구하기로 했어? 최대값. 그럼 여기 t에다 누구 넣어야 최대값 나오는지 말할 수 있겠네? 맞아요? 네,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요, 하나 더 있죠?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t는 0보다 큰 애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x의 범위까지 제한해서 줬습니다. 맞나요? x의 범위 누구부터? 0부터. 그럼 x에 0 넣었을 때부터 누구 넣었을 때까지? 2분의 3 넣었을 때까지. 그럼 여기 함수 그래프 그려놨으니까 여기서 바로 얘기할게. 0는 값 여기 몇인데요? 1. 2분의 3, x에 2분의 3 넣어보겠습니다. 몇입니까?
8. 맞나요? 그럼 결론. t에 오는 값은 정확하게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만 오겠죠? 그래서 x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면 0보다 큰 거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t의 범위가 더 제한됩니다. 어떤 애요?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됐음? 그럼 다시 다음 2차 함수 t가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대값이 언제 나오는지 말해줄래요? 라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내가 뭐하고 있는지 알고 가셔야 돼.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가. 자, 그럼 갑니다.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 꼭지점에 t좌표 누구? t가 2일 때 좌우 대칭. t에다가 1 넣었을 때부터 누구 넣었을 때까지? 8 넣었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은 범위는 1 넣었을 때 여기부터 8 넣었을 때 여기까지 보고 싶은 거죠. 됐을까요? 그럼 가장 큰 값, 최대값은 t가 몇일 때? 8일 때. 다시요. t가 몇? 타임. 또 이러네. 이게 아까 그랬고 내가 껐다 킨 거 같거든? 그래도 그러네. 자, 다시 미안할게요. 미안할게요. 네, 미안합니다. 미안해 할게요. 네, 미안합니다. 다시요. 그래프 그렸음. 그럼 최대값은 t가 몇일 때? 8일 때 8 넣어서 나오는 값 말하면 되겠지. t가 몇일 때? 8일 때. t가 8일 때. 그때 최대값 누굽니까? 8 넣어봤어요? 37이요? t가 몇일 때? 8일 때. 그럼 문제에서 알파는 몇인 겁니까? 알파 아니에요? 뭐야? 알파 몇인 겁니까? 8.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됐음? 네가 가르쳤잖아. t가 8일 때라며. 그럼 x가 몇일 때인데로 바꿔봐야 될 거 아니야. t가 누구였어요? 4의 x제곱이요. 맞아? 그럼 다시 말하면 4의 x제곱이 몇일 때? 8일 때인 거죠? 이거 어떻게 구할까? 2의 2x제곱은 8. 2의 세제곱과 같죠? 맞아요? 네. 그럼 x가 몇일 때? 2분의 4. 야, 너네 이미 방정식 얘기해버렸다, 야. 다음 등호 만족하는 x값 구하세요. 방정식이잖아. 맞아? 치수 방정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밑을 같게 만들면 치수끼리 비교하시면 됩니다. 겁나 쉽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서 방정식, 부등식 얘기할 때는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 잘 정리해서 설명 없이 바로 문제 풀 거예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문제 9번으로 갑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9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뭐가 보여요? 5의 x제곱 보이죠? 네. 근데 역수도 보이죠, 저기.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y는 5의 x제곱이 있고요. 25에다가 5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한 상황입니다. 천천히 보세요. 5의 제곱. 그럼 다시요. 5의 x제곱에다가 5의 x제곱분의 25를 더한 값입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뭐가 보입니까? 같은 게 반복되는 게 보이죠? 네. 그럼 뭐 할래요? 시원할까요? 좋습니다. 치환합시다. 참고로 문제에서 x의 범위 말한 거 있어요? 없지. 그럼 같은 게 반복되니까 일단 치환하고 나서 조금 더 심플하게 쓴 다음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t 플러스 t분의 25라고 쓸 거고요. t가 누구였다? 5의 x제곱이었다. 됐나요? 됐어요?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치환했습니다. t는 어떤 애가 오죠? 0보다 커야 됩니다. 맞나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자, 봐봐. 이거 무슨 함수게? 분수함수. 분수함수. 너네 x분의 1 그려본 적 있어요? y는 x분의 1. 그려본 적 있잖아요. y는 3x 더하기 1분의 2. 이런 거 그려봤잖아. 분수함수 그려봤잖아요. 맞아? 그럼 이거 무슨 함수? 분수함수네. 근데 너네 문제가 있어. 뭐냐면 그려본 적이 있는데 저거는 안 그려봤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y는 2x 빼기 1분의 3 그려본 적 있어요.
뭐 그래 본 적 있어. 선생님 모셔와? 전화해? 저 아무 말도 안 해요. 해요. 쓰겠어요. y는 x 더하기 2분의 x 마이너스 4.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분사함수. 그래서 이때 너네 처음으로 정근성 개념 배우잖아.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게 뭐예요? 아,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래프게요. 엄청 놀랄 때 쓰는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맞잖아. 뭐 이거 아니면 이거지 뭘. 됐죠? 왜요? 이렇게 안 해요? 나만 해? 자, 봐봐. 그려본 적이 있어. 근데 얘는 어떤 그림이냐면 이 그림이야. 얘가 아니라 y는 x 더하기 x분의 1 뭐 이런 애야. 이건 그려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선생님 이런 그래프도 그립니까? 응, 그려. 미적분 2라는 과목을 공부하시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공부할 거니까 벌써부터 알고 싶을 생각은 딱히 안 해도 돼. 미적분 2라는 과목을 이과 가시는 분들은 공부할 거고요. 거기서는 그립니다. 그러면 결론. 1학년 혹은 2학년한테는 이거 못 그리는 거네. 맞아. 못 그려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그랬냐? 뭘 구하라고 했냐? 최소값만 구하래. 둘이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하래요. t하고 t분의 25를 더한 값이 있는데 최소값을 구하래. 그리고 t는 어떤 애다? 0보다? 0보다? t는 0보다 크다.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둘이 더했네요. 합의 최소. 곱의 최대. 무슨 평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죠. 그럼 둘이 더한 값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요? 10. 2 루트 둘이 곱한 값보다. 됐습니까? 몇인데요? 그럼 결론. 둘이 더한 값은 항상 1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최소값 누군데요? 10입니다. 끝. 산술 기하 평균을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왠지? 맞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이것저것 얘기 많이 했구나. 그럼 빨리빨리 문제 풀면 되겠네요. 자, 갑니다. 저도. 아, 많이 얘기했네요. 그럼 문제 풀면 되겠네요.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맞아요? 뭐 수업 듣는 학생이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내가 왜 그러지? 자, 갑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까? 누구를요? 누구? 아, 2x제곱이 반복되는 게 보여요? 우와! 됐다. 그럼 바꿔. 자,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자. t는 어떤 애가 온다고? 0보다 큰 애가 옵니다. 체크해 주셔야 돼, 항상. 자, 그러면 y는 써볼게. 이거 어떻게 돼? t제곱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마이너스 10의 t 더하기 됐죠? 그럼 이렇게 쓰고 나면 너네 하고 싶은 게 있을걸? 이거를 t 더하기 누구를?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 얘를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서 t 플러스 t분의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지 않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마이너스 10 t 플러스 t분의 1 쓸 수 있지 않니? 여기서 문제는 선생님 얘를 보고서 이게 어떻게 나와요? 라고 하면 그냥 보면 나와. 곱셈공식을 많이 연습해서.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났습니다. 또 뭐가 보입니까? 저걸 또 치워낼까요? 반복되는 놈이 보이죠? 반복되는 값들이 보이지? 누군데? t 더하기 t 플러스 t분의 1이 보이죠? 내가 지금부터 이 친구를 k라고 치환하겠습니다. k 번역만 해주세요. 당황했지? 그냥 이지. 2의 루트 a이죠.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요? 왜요? t가 누구였어? t가 누구였어? 0보다 큰 애였잖아. 얘 0보다 큰 애잖아. 얘도 0보다 큰 애잖아. 양수들이 더했잖아. 산술기하 평균.
크거나 같죠? 2 루트 곱하면 몇인데? 1. 1.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됐음? 그래서 결론. K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준식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하면 Y는 K제곱 마이너스 10K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몇 차 함수? 2차 함수. K에 누가 와? 2보다 크거나 같은 애 들어올 거야.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 K가 몇일 때? 5일 때 좌우 대칭. 우리가 보고 싶은 K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만 보고 싶은 거잖아. 맞아? 그럼 가장 작은 값은 K가 몇일 때? 5일 때겠네요. K에 5 넣어주세요. 답입니다. 최소값이죠. 그래서 얘는 사실 치환하는 과정이 2번 나오는데 그냥 하시면 돼. 이거 연습이 안 돼서 여기 있는 바른 풀이라고 해서 막 x 4x제곱 더하기 말도 안 나. 4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는 문자로 막 바꿔서 막 이렇게 t라는 문자로 정리해서 막 한 번에 얘기하는데 이거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뭐가 달라? 됐죠? 천천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신 앞으로 계속 그럴 거야. 같은 게 반복된다고 뭐 한다? 치환한다. 됐어요? 그리고 치환된 문자는 항상 그 범위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어머, 로그네요. 여기까지. 로그입니다. 안 돼. 네, 문제를 한번 약간 좀 복습. 쌤, 피드백 이번엔 20일 하시게요? 진짜 이번엔 20일이에요. 자, 그러면 알았어. 빨리. 나 빨리 진도 나오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 진도 조금만 갈까요? 삼각천에 끝나겠죠? 자, 89페이지 가보세요. 89페이지. 알았어. 쌤, 혜진쌤이 한 번만 더 느끼면 항상 우리 혜진쌤 좋아한다고. 진짜 레알 그때만 했어요. 죄송하다고 전해드리고요. 네. 쏘리볼이라고. 네. 자,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펴보세요. 많이 나가긴 했구나. 이 문제가 너무 많아. 아니, 문제가 쓸데없이 많아서. 야, 한 페이지에 4개밖에 없는데 페이지 하나에 4개가 끝이야. 이 말이 되냐? 근데 이거 이렇게 짠 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RPM 같은 건 요 한 페이지에 막 10문제 있고 막 이러잖아.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오늘 말 제일 많이 하는 이 새끼들. 자, 보겠습니다. 89페이지 보겠습니다. 대답이나 해, 이 새끼야. 말할 때. 숙제 많다고 말만 하고 대답이나 해, 문제 물어보면.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력 더하기 문제 나왔습니다. 옳은 것만 골라볼 거예요. 자, 일단 fx 누군지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이거 기억 맞은 건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말도 안 나와. 자, 보겠습니다. f 마이너스 x라고 했지. 자, fx 너 알죠? 네. 우리 x 대신 누구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되는 거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합성함수죠. 아니,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학기 중에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얘는 a의 몇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fx분의 1입니다. 그럼 뭐야? ax제곱 분의 1 쓰면 되는 거죠. 맞나요? 잠깐만. 둘이 같은 겁니까? 맞습니다. 네, 같네요. 끝. 됐죠? 이런 겁니다. 안 어렵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다시요. 밑에다 천천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f m 플러스 2n입니다. 자, x 대신에 지금 누구 넣은 거야? m 플러스 2n 넣었죠? 네. 씁시다. a 몇 제곱? m 플러스 2n 제곱. 됐나요? 그 다음 f 2mn이 있었죠? 씁니다. a 몇 제곱? 2mn 제곱. 둘이 같은 거예요. 맞죠? 틀렸습니다. 네. 됐죠? 틀렸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디귿 똑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을도 마찬가지네요. 정리해 주시고 답 이쁘게 찾아와 주세요. 자, 뒤로 갑니다. 2-4번 문제 91페이지입니다. 자, 결론.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을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눈으로 봐주세요. 눈으로 보세요. 밑이 몇입니까? 마이너스 2. 밑이 몇입니까? 아이고, 지웠네. 안 지운 줄 알았어요. 밑이 몇입니까? 2 아닌가? 2에 마이너스 1 곱한 거 아니에요? 자, 다시요. 지수함수 기분형 쓸게요. y는 a의 x제곱. 기분형입니다. 밑이 누구예요? A. a입니다. 내가 이 친구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해 볼게요. 괜찮나요? 네. 밑 누굽니까? A. a입니다. 그래서 밑을 말할 때, 지수함수에서 밑을 말할 때는 x만 남겨놓고 그 밑에 어떤 수를 x만큼 거듭 제곱하는지 그 거듭 제곱한 그 수, 걔가 밑인 거야. 됐어요? 하나 더, 이 밑에는요 0보다 큰 수가 와야 되고 1은 오지 않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 밑이 누구니라고 질문했을 때 마이너스 2호라고 말하면 그거 지수함수로 정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밑이 누구니라는 질문에 음수로 말하는 건 일단 땡이야. 이건 마이너스 있는데요.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지. 됐어요? 이 값에다 마이너스를 곱한 거지. 그럼 마이너스를 곱한 거랑 마이너스 2의 거듭 제곱이랑 엄연히 다르지. 왜? 다음 그래프를 그렸어. 내가 다음 그래프를 x축의 대칭 이동해 볼게. 누구의 부호 반대로 바꾸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y는 a의 x제곱이잖아. 그럼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예를 들면 이런 거지.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2의 x제곱 그래프 그려. 그 다음 뭐 해줘? y값 다 부호 반대로 바꿔. 됐어요? 그럼 2의 x제곱 그래프 그려. y의 부호 반대로 바꿔. x축의 대칭 이동해. 이 그래프 말하는 거야. 됐습니까? 괜찮겠어요? 그럼 다시 밑이 누굽니까? 4분의 1 누구야? 잘했어요. 네. 4분의 1. 됐습니까? 4분의 1. 그럼 이걸 어떻게 말하고 싶은 거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잠깐만. 또 난리 났어. 또 난리 났어. 안 났어. 괜찮아. 안 났어요. 자, 갑니다. y는 마이너스가 있고요. 됐죠? 자, 2의 몇 제곱? 3제곱이랑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거기에 더하기 3을 붙여놨땡 라는 말이죠. k를 붙여놨땡 라는 말이죠. 됐죠? 그 다음 다시 정리합니다. 얘 마이너스 8. 8. 괜찮나요? 예. 그 다음 여기는요 2의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괜찮죠? 나도요. 이제 그만 말해.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바꿀 때 이렇게 바꾸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거야. 크게 의미가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겁니다. 얌찌워. 자, 한 번만 요령을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더하기 k. 지수 내림차순 정리해 주시고요. 됐죠? 1차 상수순으로 그냥 위치만 바꾼 겁니다. 그리고 자 봐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가로 x 빼기 2분의 3 더하기 k 라고 쓰겠습니다. 됐죠? 한 번만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가 뭔데? 정리.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있어. 됐습니까? 얘를 x축으로 얼만큼? 2분의 3만큼. y축으로 얼만큼? k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럼 얘는 누군데요? 라고 하면 얘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됐나요? 됐음? 그럼 하나 더.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x제곱 그래프요? 얘는 누군데요? y는 4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에 대칭 이동한 그래프야. 됐나요?
천천히 정리하시면 돼. 그럼 다시 내가 아는 것부터 갑니다. y는 4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밑이 0하고 1 사이니까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됐죠? 그렸음. 내가 얘를 뭐하면 x축에 대칭하면 얘가 된다면서 그럼 x축에 대칭 이동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얘를 뭐 하기로 했어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2분의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k만큼 평행 이동하기로 했지? 그럼 얘를 왼쪽 오른쪽으로 막 움직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위아래로 막 움직이겠죠? 근데 문제에서 어떤 상황이 됐으면 좋겠대? 2, 4분면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봐봐. 이렇게 그리면 괜찮죠? 이렇게 그리면 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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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무슨 차이인데요, 도대체? 무슨 차이인데요? 2, 4분면을 지나니 안 지나니 차이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까? y절편으로 보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렸음. 그럼 뭐야? 깜짝아. 이렇게 그렸음. 2, 4분면 지나네? 맞아? 그럼 이 그래프는 봐.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원래 4분의 1 x는 감소하는데 얘를 x축에 대칭했거든. 그래서 증가로 바뀌었어. 괜찮지? 그래프 그리면 돼요, 그냥. 이거 외울 필요 없음. 그럼 자, 그렸음. 2, 4분면 지난다는 얘기는 y절편이 x축보다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맞아? 그럼 다른 걸 그려볼까? 2, 4분면 지나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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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됐죠? 그럼 안 지나는 그림은 요런 그림이지. 요런 거 안 지나죠. 요런 거 안 지나지. 맞아? 요거 안 지나죠. 그럼 결론. y절편이 0보다 어떠면? 작거나 같으면 2, 4분면을 안 지나겠구나. y절편 x가 몇일 때? 0일 때. 됐나요? 그럼 x에 0 대입한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더하기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k값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요. 항상 죄송하다고, 그리고 항상 응원한다고, 국어 화이팅! 국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어가 바로서야 모든 공부가 다 잘 될 수 있어요. 4-4 오시면 너무 영광이다, 진짜. 오시면 뭐 콜라 같은 거라도 하나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대박. 자, 4-4번입니다. 4-4번입니다. 빨리 갈게요. 문제 읽어봐. A, B, C, D가 정사각형인 거다. 문제 봐요. 여기다 그린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됐대.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요 A점과 요 B점, 이 둘의 관계가 나올 수 있어야 돼. 자, 함수식 보이죠? 밑이 어때요? 같네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하면 왼쪽으로 바뀔까? 마이너스 4만큼. 그럼 요 길이가 몇인 거야? 4인 거네. 됐나요? 그럼 요 길이도 몇인 거야? 4인 거네. 됐나요? 나 뭐 구하고 싶은 거니? 점 C의 X좌표죠. 그럼 점 C의 X좌표를 내가 K라고 할게. 됐죠? 그럼 B좌표는 뭐가 되는 거니? K, 4가 되는 거지. 얘는 어떤 그래프 위에 있음?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3제곱 그래프 지수함수 위에 있는 거죠? 네. 대입하면 등호 성립하겠죠? K값 말해주세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사실 가장 보고 싶은 건 7-4번이었습니다. 다음 수업 때 여러분들 숙제 오시고 질문해 오시면 되겠고요. 설문 작성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이죠. 내일 내가 수업 끝나고 나서 확인한 다음 안 돼 있는 친구들 일단 학생에게 먼저 경고 날립니다. 그리고 다음 경고는 부모님한테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